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가 내년에 시행할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을 받습니다. 올해 주민 참여 예산 사업 규모는 일반, 청소년, 청년, 동지역 사업 분야 등 총 30억 원입니다. 은평구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방법은 참여의 큰숲 누리짐에 접속해 제안 사항을 등록하거나 은평구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접수된 사업은 공론장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뒤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된 제안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며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와 의회, 의정 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인숙 양천구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양천구의회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 양천구의 수건 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방향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청년 및 고령층 지원 정책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장해서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이 법과 절차에 맞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감사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어 예산 낭비나 비효율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양천구의 의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며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양천구의 18명의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 차례상 준비차 장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명절 물가를 확인해 봤더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최대 4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역마다 음식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품목은 대체로 비슷한 명절 차례상. 대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과 수산물, 축산물, 과자와 주류 등을 모두 구입해야 전통적인 명절 차례상 한 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로 과일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사과는 3개에 18,000원, 배 3개에 2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과 가격은 20%, 배는 2배 올랐습니다. 채소류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특히 무와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무 한 개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올랐고 배추 한 포기에 7,000원으로 7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격이 소폭 떨어진 품목들도 있습니다. 밀가루는 11%, 곶감은 16%, 대파도 25% 저렴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이 밖에 나물류나 수산물, 축산물류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차례상 물가가 높아진 만큼 구입처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모든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보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35% 더 저렴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30만 2,500원이 들지만 대형마트에서는 40만 9,510원을 써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알뜰 상차림의 지름길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소 편의상 대형마트를 찾던 지역민들도 명절을 앞두고는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을 살 수도 있고 또 보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고 싱싱해서 좋습니다. 장에 오면 싱싱하고 일단 마트보다 싸고 모든 게 다 마트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5일마다 한 번씩 시장으로 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인 명절 차례상. 하지만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보다 경제적인 구매처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대학 입시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먼저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지필평가에서 서술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203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는 5단계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서술 논술형 평가 문항을 도입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았습니다. 또 수시와 정시 전형을 포함하고 전형 시기를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입제도 개혁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소통해 구체적인 실행법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조감조치를 시행합니다.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 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합니다. 도시생활주택 건축 면적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종전까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이 소형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일반 공동주택처럼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설 연휴 통행 실태 설문조사에서 귀성일로 1월 28일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10,000명을 상대로 설 연휴 통행 실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귀성일을 묻는 질문에 1월 28일 오전이라고 응답한 응답이 20.9%로 가장 많았고 귀경일을 묻는 질문에는 1월 30일 오후라고 한 응답이 22.6%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교통과 성묘, 응급의료 등 12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는 우선 귀성객들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9대를 추가 운행하고 여객선은 평소보다 7회 더 운항합니다. 인천 지하철은 14회 증편 운행해 귀성객의 혼잡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모든 차량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가족공원 내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대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평 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인천 가족공원까지 2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연휴 기간 인하대병원을 비롯한 27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정 날짜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또는 해당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똑버스 이용자 5,88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3%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똑버스 운행 시군을 20곳으로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80대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똑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똑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다음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호출되며 이미지를 통해 승차 지점과 운행 노선, 승하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결혼대체 전담 인력풀을 확대 운영합니다. 결혼대체 전담 인력풀은 영양사와 조리실무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명의 대체 인력을 확보해 결혼대체 전담 인력풀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는 조리실무사 대책 인력을 2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양교사 결혼에 대한 지원도 시작합니다. 교육청은 강화를 제외한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등 4개 지역에 거점 학교를 각각 지정한 뒤 영양교사를 1명씩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영양교사의 병가나 연가 등으로 결혼이 생기면 순환 지원에 나서게 되며 향후 학교 의견을 수렴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